안녕하세요, 황교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력을 키우시나요? 수많은 경험, 독서, 강연, 현장에서 얻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혹시 엄청 많이 듣고 읽긴 하지만 그 지식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독자적인 지식과 아이디어가 경쟁력입니다. 그냥 남이 하는 얘기, 누구나 아는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름의 방법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재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것에 관한 책, 지식 생산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그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분들은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책으로 쓰면 대야 장편 소설은 될 거야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들이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는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하고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갖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책으로 쓰겠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또 현직을 떠난 후에는 그 정보도 빚을 있습니다. 정보에도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소화해서 처리하고 재창조하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식 생산은 생각을 통한 생산입니다. 지식 생산이란 지적 정보를 생산하는 겁니다. 기존의 혹은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적용시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식 생산에는 창조라는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흔해진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요,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걸 실행에 빨리 옮기느냐에 따라 승부가 달라지죠. 지식 생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려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은 생각한 것을 직접 실천해 보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새로운 발견, 아이디어, 번쩍이는 영감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박사입니다. 그의 핵심 역량은 메모입니다. 그는 늘 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다니면서 무엇이든 적었습니다.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기록하고 장바구니를 들춰보며 일일이 물건값도 메모했습니다. 엄청난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문장으로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을 때는 문장 제목이라도 기록해 두었다, 여유 있을 때 그 내용에 살을 붙여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문장으로 옮겨야 합니다. 짧지만 명확한 문장이 필수적입니다.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흡수, 소화, 배설이 필수적입니다. 책도 읽고 강연도 많이 듣는데 배설하지 않으면 지식의 변비 현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지식이 스며들지 않고 실행하기보다는 비평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 흡수에는 역시 독서가 최고입니다. 저자는 독서 노트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당장 노트에 옮기지 않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한다고 합니다. 읽은 직후보다 책에 대한 인상이 열려버졌을 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책을 읽는 셈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중요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독서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책을 읽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옮긴다는 것은 저는 소화의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김치에도 숙성기간이 필요하듯 정보에도 숙성기간이 필요합니다. 입력된 정보는 몸 안에서 나름 숙성기간을 가지면서 나만의 지식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력된 정보를 바로 출력하는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독서의 목적이 색다릅니다. 자기 생각을 낚는 미끼 같은 역할이라는 것이죠. 책이란 미끼를 활용해 내 머릿속 물고기를 낚아야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순간적인 번뜩임 같은 게 옵니다. 독서의 핵심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지식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겁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지식 생산에는 정보의 정리, 검토, 출력이란 조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건 못지않게 정보의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는 건 언제든 찾아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깔끔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다소 지저분해 보여도 필요한 자료를 척척 잘 찾는다면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돈보다 정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서재와 책상을 정돈하는 것은 파출부도 하지만 어지럽게 늘어놓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죠. 정보의 보관도 중요합니다. 잘 보관해야 잘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요, 폴더를 만들고 폴더에 맞는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이슈별로 거기에 맞는 정보를 마구 넣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정보를 꺼내어 정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창고가 늘고 폴더도 세분화됩니다. 여러분, 지식 생산은요, 김장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막상 김장을 담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원재료를 구입하고 다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식 생산도 그렇습니다. 글을 쓸 때도 원재료와 자료 준비만 완벽하면 막상 글을 쓴 데는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자의 생각입니다. 작업장은 집필과 독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무실과 개념이 다르고 자료 창고라고 볼 수도 없다. 내 성역이고 밀실이다. 내 지식 생산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테마가 결정되면 필요한 자료와 책을 자료 창고에서 찾아 작업장 책상 위에 놓는다. 웬만한 준비는 다 끝난 셈이다. 남은 것은 일에 집중하는 거다. 사무실에서는 원고 발송을 준비하고 출판사나 대학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여러분들의 작업장은 어딘가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생각이 물 흐르듯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 생산 기술이 필요한 까닭은 능률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 활동에 초조함이 배제된 질서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적 활동은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로에 호흡이 파이거나 작은 돌멩이가 있다면 물살이 부딪혀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과 부딪혀 파문을 일으킵니다.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거품이 일고 물결치며 흘러갑니다. 하지만 수로 표면에 깨끗하고 장애물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물을 흘려보내도 고요합니다. 인간에게 지식 생산 기술이 필요한 까닭은 두뇌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지식 생산 기술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